파이썬 첫 수업이니까 파이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게. 파이썬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 귀도 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만든 언어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C 언어를 쓰던 사람이야. 네덜란드 사람이고. 그래서 C 언어를 쓰다 보니까 문법도 되게 까다롭고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속, 좀 쉬운 언어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1989년도에 크리스마스 휴가 때 갑자기 좀 시간이 생겨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1991년 2월에 이제 파이썬이 출시가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파이썬이다 하면 C 파이썬이고 그다음에 자바 파이썬도 따로 있다는 거. 뭐 문법이나 이런 거 똑같은 거고 그래도 우리가 쓰는 게 C 파이썬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러면 이제 파이썬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쉬울 거야. 그러면 일단 이번엔 뭐부터 해볼 거냐면 여기 파이썬에서 임포트 디스 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만든 파이썬의 철학이 나와.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래서 파이썬이 추구하는 거는 아름다움이 좋대. 그리고 이제 명시가 암시보다 좋고 단순함이 좋고 꼬인 것보다는 차라리 복잡한 게 좋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철학이 들어있어. 그래서 파이썬을 쓰다 보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이거 잠깐 소개하고 이제 진도 나가자. 우리 6시간 특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처음 시간에는 이렇게 입출력, 프린트와 인풋. 그래서 입출력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자열, 뭐 숫자,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이런 자료형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차 시가 리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4차 시에는 뭐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선택 구조, 그 다음에 5차 시에는 반복문. 그래서 이제 뭐 for문이나 while문, 그 다음에 이중 포문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 6차 시 때는 함수에 대해서 할 거야.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6시간 안에 지금 오늘 설명하는 내용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파이썬에 대한 기본 개념은 다 익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수업 자료 올려주는 이 내용만 파악을 해도 우리 이제 고등학교 기간 동안 파이썬 관련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막히는 부분은 없을 거야. 물론 뭐 이 다음에 클래스나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도 더 나갈 거고 이번 특강은 6시간 특강이라서 기초 단기간 내에 쭉 빼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자. 먼저 우리 프린트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프린트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스크래치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지금 이게 스크래치에서 예전 버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뭐 3.0 버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선생님은 요걸 쓰고 있어서 요걸로 구현을 해봤는데 요 프린트라는 함수 우리 추가 블록 만들어 봤던 거 알지? 엔트리도 쓸 것이고 스크래치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이제 대부분 알 거야. 그래서 뭐를 만들어 봤냐면 이 프린트라는 추가 블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게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함수야. 우리는 그냥 얘를 호출만 해서 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 요거를 붙인 다음에 깃발 클릭을 했어. 그럼 얘가 안녕이라고 나오네? 그럼 프린트라는 함수는, 내가 이 프린트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어떤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얘가 출력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 그럼 숫자 눌렀어. 그때, 숫자도 이렇게 출력을 하는구나. 그럼 프린트라는 함수는 어떤 값을 넣어주면 출력해주는 함수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숫자가 내가 여러 개를 출력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컴마를 구분해서 컴마로 여러 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컴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실행해보자. 요렇게 나오는데, 컴마는 구분자야. 그래서 나는 1, 2, 3, 4, 5를 출력할 거야. 그런데 내가 입력한 요 사이에 스페이스바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어. 한 칸씩 띄어쓰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 특징을 알아야지. 프린트라는 함수는 하나만 입력할 때는 그냥 하나만 쓰면 돼. 숫자든 문자든 뭐 어떤 것이든. 그런데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칸씩 띄어쓰기가 되어서 출력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능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 기능 중에서 여기 매개 변수가 있어. 이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 중에서 먼저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기능이 뭔가 한번 보자. 얘를 딱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컴마로 구분을 했더니 띄어쓰기로 얘네들이 숫자가 출력이 되고 맨 끝에 느낌표가 들어가네. 그러면 얘는 뭔가 지금 얘를 내가 여기에 별이라고 넣었어. 그러면 실행이 어떻게 되냐? 끝에 별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맨 끝에 내가 넣고 싶은 것을 넣는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걸 해볼 텐데 이번에는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셉이라는 변수가 있어. 얘는 기능이 어떻게 되나 한번 실행해 보자. 깃발을 클릭하면 깃발을 클릭하면 먼저 내가 숫자를 입력을 했어. 그러면 이 입력된 숫자들 사이사이에 이 더하기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는이 들어가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스트링이라는 변수는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할 때 하나를 입력해도 되고 둘을 입력해도 되고 여러 개를 입력을 하는데 여러 개일 때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면 그것을 출력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셉이라는 것은 이 내가 입력한 여러 개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넣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이 and라는 변수는 이 문장의 맨 마지막에 뭔가 넣어주는 거가 있구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를 알면 돼.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를 내려서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만 있어. 이렇게 하나만 있고 얘는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제 얘가 파이썬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 뭐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 뒤에 있는 셉이나 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붙인다고 하면 얘는 앞에 여러 개가 있고 얘는 하나만 있어. 그러면 이 더하기나 는 이런 셉이나 엔드에 들어가는 애들은 따로 뭔가 구별을 해줘야지 컴퓨터는 인식을 하겠지. 얘가 내가 출력하는 애인지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여기 사이에다가 내가 더하기를 출력을 할 건지 여기에 컴마하고 더하기하고 컴마하고 는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사이사이에다가 값을 넣어달라는 건지 구별이 안 되잖아.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함수를 만들었는지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선생님이 이렇게 짜놓기는 했지만 다 알 필요 없어. 왜? 우리가 파이썬 개발자가 아까 귀도반 로섬이라는 사람이 이 프린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어. 우리는 그냥 프린트라는 이 함수가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안에 내용을 몰라도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 건가? 처음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출력할 땐 하나만 넣어. 여러 개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냥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넣어. 그런데 이 컴마로 기준으로 한 여러 개들 사이에 무언가를 넣고 싶어. 그러면 내가 여기 셉이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되고 나는 끝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엔터. 여기서는 뭐 엔터라는 거를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얘를 딱 실행을 하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셉에는 별이 들어갔으니까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하고 엔터. 우리 파이썬에서는 프린트 여러 개 할 때 엔터를 넣는 것이 초기값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엔터를 한번 넣어본 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요거를 안다는 전제 하에 이제 파이썬 들어가서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음. 이제 파이썬에 들어가서 볼 건데, 여기에 있는 링크는 뭐냐면, 요거 점프 투 파이썬, 여기 주소로 가면 그 책 있잖아. 점프 투 파이썬 책. 요 이북이 있어. 위키독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거 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라고 여기에 링크 걸어놓은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방금 했던 설명이 이거야. 내가 안녕이라고 넣으면 얘가 안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숫자를 넣으면 컴마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끝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넣으면 끝에 느낌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사이에다가 더하기를 넣었어. 그리고 끝에 는을 했네. 그러면 문자를 사이에 문자지 여기서는 이제 숫자지만 문자로 처리가 돼. 그러면 요 사이사이에 더하기가 들어가고 맨 끝에는 는 한번 나오게 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파이썬으로 들어가서 보자. 우리 파이썬에서 출력하는 함수 이름 프린트야. 그러면 이 프린트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프린트라고 쓰고 안에다가 문자열로 안녕이라고 썼어. 그럼 결과가 안녕이라고 나오는 거야. 똑같지? 여기 위에서 이렇게 안녕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안녕이라고 나오는 게 완전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나는 사과, 바나나, 딸기 이렇게 입력을 할 거야. 콤마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할 거야. 그럼 결과가 이렇게 사이에 내가 띄어쓰기 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그거는 셉이라는 변수에 스페이스바가 자동으로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는 지금 비어 있지만 이게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사이사이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는 상태. 여기 봐봐. 요 밑에 내가 스페이스바 대신에 더하기를 넣었더니 스페이스바 없어지고 더하기가 됐지? 그거는 얘는 초기값이 스페이스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안녕, 그리고 반가워 두 개를 연속으로 했네. 그러면 얘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셉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셉이 사실 의미가 없지. 그런데 맨 끝에 여기서 느낌표를 안 했단 말이지. 여기, 요거 느낌표 안 해줬어. 그러면 아까 내가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끝에 엔터가 초기값으로 들어있다고 했어. 일단 그럼 보자. 얘를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1번 붙어서 나올까 아니면 이렇게 나올까? 요거를 예상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대부분 눈치가 빨라, 그치? 이렇게 나오면 질문을 안 했겠지. 그래서 대부분 2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 얘는 and라는 변수에 엔터가 초기값으로 들어있거든. 그래서 내가 생략을 하면 아무것도 안 넣으면 엔터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기억하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예상을 해볼 건데 사이에 이렇게 프린트를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올까? 얘는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렇게 나올까? 아니면 여기 사이에 빈칸이 나올까? 이것도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뭐라고 했었냐면 세 번째를 얘기를 많이 했어. 눈치가 백단이지. 왜? 이렇게 나왔으면 2번으로 나올 거면 질문을 안 했겠지. 그러면 얘는 내용이 없는 거야.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 초기값으로 엔터는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엔터만 쳐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내가 이렇게 얘한테 명령을 내렸을 때 얘는 이렇게 나한테 알려줄 거야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 귀도라는 사람이 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동작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참 쉽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라는 함수는 내가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런데 끝에는 엔터가 초기값으로 들어있다. 그리고 셉이라는 변수에는 스페이스바가 기본값으로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셉은 안 쓸 거야.
세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and는 많이 쓰기 때문에 and는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이번엔 and를 한번 써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보자. 여기에 얘를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끝에다가 느낌표를 하나 넣고 싶어. 그러면 이 콤마가 들어가야지. 그러면 느낌표를 넣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end에다가 느낌표를 또 넣고 싶어. 그러면 사과, 바나나, 여기 따옴표가, 요거 문자열은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데 따옴표가 없어서 밑줄이 나온 거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사과, 바나나, 딸기, 느낌표, 느낌표. 그러면 얘는 이 느낌표가 출력하라는 건지 아니면 엔터를 치지 말고 엔터 대신에 느낌표를 넣으라는 건지 전혀 구별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엔터가 있는 앤지 없는 앤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두 번 한번 찍어볼까? 봐봐. 얘 엔터 적용됐지. 그러면 이 느낌표는 내가 엔터 대신에 엔터를 없애고 느낌표를 넣어달라는 걸로 인식을 못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 구별을 하기 위한 거가 뭐냐면 얘는 변수 이름을 써줘야 돼. 그래서 얘는 앞에다가 프린트에는 출력할 내용을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컴마를 쓰고 그 다음에 and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nd는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느낌표는 그냥 출력하는 내용이야. 하지만 여기에 이 and 대신에 엔터 대신에 느낌표를 넣어 이거야. 그래서 잠깐 비교가 되게 하려면 추가를 해서 밑에다가 하는 게 좋겠지. 요렇게와 요렇게 뭐가 다른가? 얘를 실행을 해보자. 그럼 얘는 봐봐. 엔터 없어지고 엔터 대신에 얘가 출력이 됐고 엔터를 안 치고 그 다음 거를 출력을 했어. 비교가 돼?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변수 이름을 적어줘야 된다. 이 and는이라는 거는 변수야.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여기에 이렇게 매개 변수, 얘가 매개 변수잖아. 이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and에는 느낌표를 넣어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그 블록 만들기 할 때 여기 선택사항에 보면 숫자 매개 변수 추가하기, 문자열 매개 변수 추가하기 얘네들을 매개 변수라고 불러. 우리 스크래치 하면서 봤을 텐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변수랑 달라. 여기에서 변수 만들기와 여기에서 내가 변수를 만들었어. 여기서 만드는 건 매개 변수, 얘는 그냥 변수, 얘는 매개 변수. 그 차이가 이렇게 요 함수에서 요 안에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거 얘가 이제 매개 변수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은 내가 얘를 집어넣고 호출을 했을 때 요거는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이 and라는 매개 변수가 정의되어 있고 거기에는 엔터가 초기 값으로 들어있고 내가 어떠한 값을 넣으면 엔터 대신에 그 값이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미 여기 답이 있네. 보자. 내가 1이라고 쓰고 and는 하고 여기에다가 요 and 문자열을 넣었어. 그리고 스페이스바까지 넣었어. 그러면 엔터가 안 나오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원래 이거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 위에 이렇게 프린트하고 1하고 2하고 프린트하고 이렇게 2를 했어. 그러면 얘가 엔터가 없어지고 이렇게 당겨진다.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가지? 그러면 이제 결과 예상해 보기, 아이고 이거 지우고 해야 되는데, 결과 예상해 보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프린트하고 1을 출력했어.
그러면 맨 끝에는 더하기를 붙이래. 그리고 2 했어. 그리고 는 하래. 그리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밑에다가 계산 끝. 이렇게 했어. 우리 요거 수업 시간에 대답 잘했어. 그치? 얘는 엔터 없이 옆에 붙여. 그러니까 2가 옆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도 뭐가 없어? 엔터가 없어. 그러니까 는 옆에 3이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엔드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얘는 엔터를 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끝은 옆에 붙는 게 아니라 다음 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얘가 더하기 옆에 여기에 엔터가 없어. 왜? 엔드에 더하기를 넣어줬으니까. 여기도 는 옆에 엔터 대신에 여기 는이 들어갔어. 엔드에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얘는 3하고 엔터가 아무것도 안 넣어줬으니까 엔터가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산 끝은 아래 출력. 요것만 하면 프린트에 대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결과는 수식도 가능하다. 여기는 이제 실행하면 이렇게 수식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help라는 함수가 있는데 프린트는 함수 이름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help에다가 매개 변수로 프린트를 넣으면 프린트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얘가 이렇게 프린트라는 함수는 이렇게 내가 넣고자 하는 여러 개의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셉이라는 변수에는 봐봐 초기 값으로 스페이스바가 들어있네. 그리고 end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엔터가 요게 엔터 표시야. 엔터가 들어있네.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안 쓰니까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야. 이게 프린트 끝. 그러면 이번에는 입력 함수로 가보자. 입력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한 거야. 근데 우리 아스키 문자열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전 세계 표준이야. 그래서 2의 7승 128개의 문자를 번호를 매겨놓은 거야. 번호를 매겨놨다는 거가 이제 여기 어딨냐 여기 느낌표 요거 1번에 1번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다운표 샵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지금 키보드에 있는 거야. 숫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뭐 대문자 A, 소문자 A.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십진수도 있고, 이진수도 있고,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다는 거. 그게 128개의 기호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다는 거야. 그거를 먼저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아스키 코드 값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오드라는 함수를 넣으면 이게 십진수로 문자 A가 십진수로 65다. 그리고 나서 65를 또 바이너리 이진수로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A는 이진수로 이거다. 이런 거를 함수 호출로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거의 쓸 일은 없을 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으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나? 이름을 알아야겠지. 출력하는 건 프린트야. 그러면 입력받는 건 input이라는 함수. 그러면 input이라는 함수를 스크래치랑 좀 비교를 해보면 스크래치에서 뭐가 있냐? 묻고 기다리기가 있어. 그럼 묻고 기다리기를 하면 여기 네모에 아무것도 안 넣고 묻고 기다리기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고양이가 여기 고양이 밑에 네모가 나오는데 뭐를 입력하라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스크래치에서도 뭐가 있냐? 네모에다가 질문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름은 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고양이가 이름은 하면 내가 여기다 이름을 입력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묻고 기다리기에도 이렇게 매개 변수로 뭔가 사용자한테 어떤 것을 입력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리고 내가 사용자한테 이름은 이라고 입력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이 스크래치는 자동으로 대답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실 파이썬에는 그게 없어. 그래서 내가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걸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사용자가 입력한 것을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얘를 말하기를 하면 얘가 결과가 나와.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 스크래치에서 우리 되게 많이 했던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이제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input이라는 함수 그냥 실행했어.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름은 이라고 매개변수로 넣어주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이름은 하고 아까 위에는 네모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네모 앞에 이름은 이라는 게 여기 인풋에 매개변수로 넣어준 게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실행을 할 건데 실행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이름은 하고 내가 요거 한번 실행해 보자. 이름은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이름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해보자. 홍길동을 딱 입력을 했어. 아무것도 없네? 왜? 얘는 그냥 name이라는 변수에 내가 입력한 게 들어가 있어. 그럼 얘를 실행을 해봐야지. print name. 아까는 내가 직접 입력했지만 이렇게 변수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면 변수 안에 있는 내용이 나와. 홍길동 나오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입력함수 input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 프린트와 인풋 별거 아니지. 그래서 내가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프린트,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때는 인풋. 그런데 얘네들은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열고 이 호출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알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게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얘를 입력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자. 내가 인풋에다가 나이는 이라고 입력을 했어.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실행해 보자. 나이는 해서 나 12살이야 하고 엔터를 딱 쳤어.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런데 내가 여기 age를 이 변수를 프린트를 했어. 그랬더니 12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숫자일까 문자일까? 딱 보면 그냥 숫자야. 그런데 타입을 한번 찍어볼까? 이 타입은 뭐냐면 요 변수에 있는 이 내용이 자료형이 뭔지, 숫자로 되어 있는지, 문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타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str, 스트링이래. 이상하지. 그치? 분명히 숫자인데. 그런데 얘는 여기 우리 아스키 코드 보면 여기 아스키 문자 열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여기 입력한 것을 문자로 바꿔서 인식을 하는데 일단 이 키보드에 있는 얘네들은 모두 다 문자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키보드로 내가 숫자를 입력을 하든 아니면 문자를 입력을 하든 봐봐. 여기에서 내가 A라는 것을 입력을 했어. 키보드에서 대문자 A를 입력했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숫자를 입력했어.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알아? 그냥 컴퓨터는 A는 01, 0000001이야. 그리고 숫자 0은 뭐 이거야. 00110000이야. 이것만 아는 거지. 얘가 숫자냐 문자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놨냐? 키보드로 입력한 모든 것은 문자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했어. 그러면 내가 찍어보지 않는 이상은 눈으로 봤을 때 얘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귀도라는 사람이 뭐를 만들었다? 타입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료형을 찍어서 현재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네가 확인해서 써? 이런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또 int라는 함수를 볼 건데 이 int가 왜 필요하냐? 나 이거 숫자로 쓸 건데 그러면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써야지. 계산할 건데 문자로 어떻게 계산을 해?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얘를 숫자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 숫자로 바꾸는 함수는 int야. 그러면 이 int라는 함수는 뭐를 하는 거냐? 매개변수로 넣어준 애를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 나이는 이라는 인풋을 실행을 해. 그러면 그 실행한 결과를 이 int에 매개변수로 주는 거지. 그럼 내가 14라고 입력했어. 그럼 14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14라는 것을 어떻게 정수로 바꾼 다음에 age라는 변수에 집어넣어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 파이썬의 장점은 뭐냐면 매개 변수에 이렇게 함수도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게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하기 전에 원래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age는 input 이렇게 하지. 인풋에 받았어. 그러면 이 age라는 함수를 int로 다시 바꿔서 넣어줘. 이거야.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묶어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이 age에 들어가면 이 age 대신에 얘를 직접 써도 된다는 거지. 얘가 어차피 age니까 여기서 얘를 대신 얘를 써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파이썬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냥 간단한 게 간결한 게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줄 쓰지 말고 얘 이렇게 한 줄로 하자. 이것도 가능해. 이게 안 되는 함수, 언어들이 많아. 하지만 파이썬은 이게 돼. 매개 변수로 함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이 안에 매개 변수로 계속 함수에 함수, 그래서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제 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는 숫자로 쓸 거야. 그럼 처음부터 인풋을 받을 때 앞에다가 int를 써주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int라고 나와. 인티저, 정수야.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내가 12라고 입력을 했더니 얘는 해보자. 나이 12살이야. 엔터. 얘는 뭐래? 인트래. 왜? 여기서 정수로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인풋은 그냥 사용자한테 뭐 입력할 거야 하나 써주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자료형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입력한 게 숫자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문자로 바뀌기 때문에 나는 이걸 숫자로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인트 자료형으로 바꿔서 써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자. 우리 지난번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잘 되지. 근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집중해서 머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인풋이 보이네. 첫 번째 수는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얘가 첫 번째 수는 이라고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숫자는 A에 들어가겠네. 그리고 두 번째 네모가 박스가 또 뜨겠네. 근데 그 네모 박스 앞에는 두 번째 수는 이라고 나오겠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입력한 숫자는 B에 들어가겠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프린트를 할 건데 우리 프린트를 할 때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얘는 그냥 문자가 그냥 출력될 것이고 두 번째 얘는 두 개를 합한 결과가 나오겠네.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는 컴마로 구분했지만 스페이스바가 하나 나오겠네. 딱 보이지? 그러면 결과 보자. 얘는 첫 번째 수는 하고 내가 5 입력했어. 두 번째 수는 7 입력했어. 그런데 두 개를 더하래. 그랬더니 5, 7이 나오네. 왜? 문자니까.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대답 잘했어. 그치? 문자는 이렇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붙여서 나열해줘. 이거는 그냥 얘의 계산 특징이야. 파이썬의 특징이야. 숫자일 때는 계산을 하고 문자일 때는 붙여서 나열해서 두 개의 문자를 합쳐준다. 이 규칙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와. 왜? 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왜? 얘가 문자니까. 그럼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수정을 해야지. 여기에 뭐를 붙이면 된다? int. 얘도 int 씌워주면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하나? 지금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은 여기에 네모를 채워서 완성을 해 가면서 실행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네모에 뭐가 나오냐? 이 네모에 int로 감싸주는 거야. 얘를. 이 내용을. 그러면 얘가 A에 숫자가 들어가. 그리고 B도 숫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실행 한번 해볼까? 이번에 첫 번째 숫자 5 입력했어. 두 번째 숫자 7 입력했어. 그랬더니 두 수의 합은 12래. 이렇게 나오지. 왜? 얘를 정수로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결과 나왔고. 그럼 이번에 2번 풀어보자. 그러면 얘도 문자, 얘도 문자네? 더하기를 어떻게 해, 문자를? 그런데 파이썬은 가능. 문자와 문자를 더하면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문자 두 개를 붙여준다. 그래서 얘를 여기 두 문자를 더하면 됐지? 요 사이에 스페이스바. 여기 문자 두 개 더해주고 요 입니다 앞에 스페이스바. 왜? 얘는 셉이라는 변수에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컴마 자리에 띄어쓰기가 들어간다. 요거
보이지? 그리고 얘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요 더한 자리는 문자열을 붙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요렇게 두 문자를 더하면 파이썬입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파이썬은 이 더하기, 요 더하기, 똑같은 더하기 연산인데 얘가 숫자면 더해주고 문자면 이렇게 붙여서 나열을 해준다. 쉬운 언어잖아. 사용자는 굉장히 쉽지. 내가 자료형을 신경 쓰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다르게 계산을 해주는 거야. 똑같은 더하기 연산자인데 그 대신에 개발자는 조금 더 프로그램 짜기 까다롭겠지. 이런 것들도 다 파이썬의 철학인 거야. 그 개발자의 철학.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가자.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보자. 얘는 처음부터 숫자로 바꿨어. 그러면 숫자 얘는 5. A에 5가 들어있으니까 5를 문자로 바꾸어 얘도 5니까 5번 출력하면 5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곱하기 연산자가 있네. 이 곱하기 연산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에 숫자 5가 들어있어. 그러면 프린트 A 더하기 A 뭐 나올까? 당연히 10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에 A 곱하기 5 결과 뭐 나오지? 25가 나오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B에다가 내가 문자열로 뭐를 해볼까? AND를 한번 해볼까? AND가 있어. 그러면 나는 얘를 프린트 B 더하기 B 결과 뭐 나와? 당연히 AND 두 개 나오지. 그러면 얘를 B를 곱하기 5 할 수 있을까?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곱하기라는 거는 뭐냐면 더하기를 5번 한 거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곱하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 별이라는 애가 실행이 되면 사용자가 이 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 별을 사용하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 함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다? 더하기를 5번 해. 이렇게 실행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가능하면 얘가 더하기 연산이 가능하다면 곱하기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럼 뭐가 나와? AND가 5개 나오겠지. 그러면 이것을 알고 얘를 한번 풀어보자. 여기 5가 5개네? 이거는 뭐야? 이 5라는 게 문자 5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러면 얘는 지금 숫자란 말이야. 그래야지 얘를 곱하기 5를 할 수가 있어. 곱하기 5, 얘 숫자잖아.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거가 문자란 말이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그러면 아까 이 문자, 내가 인풋을 받았어. 인풋을 받은 애가 우리 아까 여기서 보자. 이렇게 해서 얘를 넣었단 말이야. 얘를 넣었어.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숫자는 아이고 얘를 실행해 보자. 그럼 나 첫 번째 숫자 5라고 입력을 했어. 그런데 얘를 나 숫자로 바꾸고 싶네? 그럼 어떻게 했어? 얘를 A는 int A 이렇게 하면 자료형이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A 하면 똑같은 5야. 얘도 5고 얘도 5지만 얘는 문자 5, 얘는 숫자 5란 말이지. 그러면 int가 우리 요거 여기서 요거 하고 나서 프린트 타입해서 A를 한번 찍어볼까? 5라고 했어? 얘 자료형 뭐라고 나와? str 나오지? 그러면 얘도 한번 프린트 요거 자료형을 한번 찍어볼까? 요것도 5. 아이고, 얘를 실행해야지. 위에서 해석을 해. 이렇게 하는데 얘를 인트로. 이렇게. 얘는 그냥 받았고 얘는 정수로 바꿔서 받았어. 첫 번째 수는 해서 5라고 입력을 했어. 얘는 int야. 왜? 정수로 바꿔줬으니까. 그러면 파이썬의 철학은 뭐라고 했냐면 간단한 게 좋아. 그래서 함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영어 단어의 첫 글자, 세 글자가 많아.
얘는 인티저니까 int네, int는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int. 그러면 얘는 자료형이 뭐래? str. 스트링이래, 문자래. 그러면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감이 오지.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이름은 int래.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는 str일 것 같지. 내가 이렇게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찍어.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 얘로 다시 가보자. 그러면 얘를 내가 바꾸고 싶어. 뭘로? 문자로 바꿔야지 이 계산이 되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그냥 A로 하면 당연히 5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왜? 얘가 숫자 5니까. 그럼 얘가 문자 5가 돼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문자로 바꿔준다?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 이름 뭐다? str. 얘만 감싸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얘는 문자 A, 얘는 숫자 A.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를 입력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어렵지? 어렵지만 개념을 이해만 하면 당연한 거야. 봐봐. 우리 인풋을 받을 때 키보드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문자다. 그런데 나는 숫자로 뭔가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int로 감싸서 그 값을 숫자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이 숫자를 문자로도 쓸 수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str로 감싸서 문자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내 맘대로 자료형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당연한 거지. 문자를 곱할 때는 붙여준 다음에 더하기, 문자 더하기 문자는 두 개 붙여준 다음에 근데 곱하기는 더하기의 연속이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 갔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 보면 숫자를 5번 곱하면 계산, 문자를 5번 곱하면 이렇게 나열한다. 요거 이제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설명을 했냐면 수업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프린트가 안 돼. 에러가 나. 그래서 왜 그런지 질문해서 그걸 설명한 건데, 보자. 프린트라는 거는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함수는 원래 호출하는 게 정상적인 사용이야. 프린트 하면 호출해야 돼.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없어.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학생이 프린트라고 하고 호출을 안 하고 그냥 는을 해버렸어. 이거 뭐야? 이거 뭐랑 똑같아? 변수. 변수는 뭐야? 그냥 A는 1, A에 1 집어넣을 거야. 실행. 그리고 프린트. A, 1 나오잖아. 이렇게 1 나오잖아. 이거 변수의 값을 넣은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했어. 프린트는 5.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내가 여기다가 프린트는 5를 했어. 요거 실행. 요건 일단 지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를 출력해. 가능하지? 왜? 변수니까. 그럼 뭐가 나올까? 아, 얘는 왜 이렇게 에러가 나냐? 지금 원래는 이제 프린트 5가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얘가 이 에러가 나서 그런 거야. 인트는 호출할 수 없대? 이게 뭔 소리야? 여기 얘가 프린트가 지금 정수잖아. 얘는 지금 정수를 얘가 호출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함수인데 얘를 내가 변수로 써버린 거야. 그러면 그 귀도가 파이썬 만들었잖아. 만든 거보다 내가 실행한 게 우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린트라는 함수가 없어지고 그냥 변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제 못 쓰는 거야. 그럼 어떡해? 여기 밑에 프린트 5는 그 여기 주피터 노트북에서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버퍼에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얘는 지금 프린트라는 함수를 써서 에러난 거고 이렇게 최근 거를 이렇게 써주면 결과가 나오기는 해. 예를 들어서 A는 1이야. 실행했어. 그리고 나서 A를 실행하잖아. 그럼 1이 나와. 프린트 사실 생략해도 마지막 버퍼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돼.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원래 정식은 뭐 VS 코드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프린트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에러가 난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런타임에 가서 세션 다시 시작. 요게 메모리 초기화하는 거야. 이거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를 A는 1, 프린트는 A. 이제 1이 나오지. 이제는 얘를 사용할 수 있어. 이거 생각보다 요런 짓 되게 많이 해. 그래서 프린트는 는이 아니라 는은 대입하는 거야. 변수 선언하는 거, 호출을 하는 거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런데 놀랄 필요는 없고 세션 다시 시작해서 메모리 초기화하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요거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고 시작해야 돼. 알아둬야 돼. 그래서 또 이런 거 나오면 바꿔서 하면 되고. 힘들지? 그래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설명하느라 좀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 알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해볼 거냐? 뭐를 해볼 거냐면 문자열 포매팅인데 이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뭐냐면 봐봐. 내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만 입력할 거야. 그러면 얘를 실행하면 그냥 결과가 나와. 그리고 두 개를 출력하고 싶어. 그럼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서 두 개를 넣으면 두 개를 출력을 해. 그런데 이것처럼 변수에 이렇게 이름이 있어. 그런데 나의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근데 이 변수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도 있지. 입력 받을 수 있잖아. input. 이름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매번 바뀌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써? 물론 여기서 콤마를 해서 변수를 넣어도 되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따옴표하고 컴마하고 네임 쓰고 그리고 컴마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따옴표 요렇게 하면 사실 나오기는 해. 이름이 뭐니?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렇게 외부에 있는 값하고 섞어서 쓸 때 이게 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이게 포맷이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얘가 C 파이썬이라고 했잖아.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스타일을 처음에 그냥 가지고 왔어. 그래서 프린트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퍼센트 넣고, 이제 자료형 넣고, 이런 형식으로 C 언어에선 사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썼었어. 처음에 초창기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가 있어. 변수 두 개가 있고,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만 쓸 거야. 한 번에 이어서. 그리고 중간에 내가 변수에 있는 내용을 섞어서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거야. 컴마를 안 쓰고. 그럴 때 어떻게 썼냐? 내가 쓰고 싶은 문자를 넣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퍼센트를 쓰는 거는 얘는 외부에서 가져올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 그리고 나서 얘는 자료형이 데시멀 10진수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10진수 또 들어가. 그리고 나서 입니다로 하고 끝내. 그리고 이 퍼센트는 여기에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튜플로 묶어줬는데 여기다가 먼스하고 데이, 요 변수를 여기 사이사이에 넣으면 돼. 그래서 먼스는 여기 들어가고, 데이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불편한 점이 뭐냐면, 여기 int a는 1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a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넣지. 그럼 에러가 나. 그치? 이게 C 언어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 파이썬은 어때? 파이썬은 안 그러잖아. 그냥 A는 1. 그리고 나서 요거 요렇게 실행하면 처음에 A는 1 했어. 그러면 얘는 그냥 A가 그냥 숫자형 변수가 돼. 그리고 문자를 넣잖아? 그럼 얘는 그냥 문자형 변수가 돼. 이게 파이썬의 장점이야. 그런데 자료형을 신경을 안 쓰는 게 파이썬의 장점인데 프린트할 때는 이 변수에 있는 자료형이 뭔지에
찾아서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 그리고 얘가 지금은 이렇게 숫자인데 만약에 문자야. 근데 얘를 자료형을 잘못 쓰지. 그럼 또 에러가 나. 여기 보면 문자 열을 할 때는 S, 문자 하나, 뭐 숫자 하나 할 때는 C, 그 다음에 이제 십진수 넣을 때는 D, 소수점 들어갈 때는 F 다 맞춰줘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귀도한테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불편한 것 같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이거 그 파이썬 좀 업그레이드 좀 해줘 해서 2.6 이상부터 나온 거야. 내가 지금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 2.1 버전이야. 그럼 이거 없어. 그래서 2.6 이상부터 있는 이제 파이썬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점 포맷, 문자열 뒤에 요 점 포맷을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자 열점 포맷하고 여기다 값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 자료형을 이렇게 바꿔주는데 어떻게 쓰나 한번 보자. 아까 %D, %S 이거 들어가던 거를 그냥 중괄호만 써. 그러면 처음에 오늘은 하고 여기 중괄호가 나오면 아 얘는 외부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도 외부에 있는 뭔가가 들어가네. 그리고 내가 출력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런데 이 문자열을 어떻게 요 포맷으로 바꿔. 그런데 어떤 포맷으로 바꾸냐? 이 매개 변수 두 개를 넣어줘서 순서대로 여기에 하나하나씩 집어넣어. 얘는 원래 0하고 1이 들어가. 순서대로 할 땐 0, 1인데 생략되어 있어. 순서대로 할 땐 생략해도 돼. 근데 만약에 여기다 1, 0 하잖아? 그럼 얘가 거꾸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생략되어 있으면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는 자료형을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얘가 숫자든 문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넣으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2.6부터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쓰다 보니까 여기에 중괄호가 막 10개씩 나올 때 있지. 엄청 길어져. 그랬더니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야. 얘가 도대체 몇 번째인지 앞에서부터 막 세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또 기도한테 뭐, 아, 이거 이런 문제가 있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좀 바꿔주면 안 되겠니? 해서 나온 게 3.6 버전부터는 이 F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냐? 문자열 앞에, 여기 따옴표 앞에다가 F라고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요 중괄호에 그냥 변수 이름을 바로 쓰는 거야. 얘가 훨씬 더 간단하지. 그러면 오늘은 쓰고 중괄호가 나왔네. 그리고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변수나 뭐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외부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구나. 바로 가독성이 너무 좋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많이 써.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C 언어를 쓰다가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이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퍼센트를 계속 써. 근데 초창기에 넘어온 사람, 이렇게 새로 배운 사람은 F 스트링을 처음부터 배운 거야. 파이썬을 쓸 때. 그러면 그게 더 편해서 이 F 스트링이 나와도 그냥 포맷 함수가 더 쉬운 거야. 그걸 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쓰니까 이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남이 만든 거 가져다가 좀 편집해서 쓰려고 봤더니 어떤 거는 퍼센트로 되어 있고 어떤 건 포맷 함수고 어떤 건 F 스트링이야. 근데 다 내용은 같아. 그러면 내가 한 두세 개의 프로그램을 섞어가지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통일해야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바꿀 거 아니야. 물론 요즘에 직접 짜지 않고 생성형 AI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긴 하지만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고 쓰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 놓은 것이고 이거를 이제 뭐를 할 거냐. 아, 그리고 이렇게 표현식 계산이 가능해. 변수. 얘 숫자잖아. 그러면 계산식도 가능하다. 왜? 우리 아까 가능했잖아. 숫자를 더하기 할 때 숫자의 계산 결과가 안에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 그거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계산식을 넣으면 이것도 가능하다. 요거를 기억을 하고 이제 세 가지 포맷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퍼센트를 이용하는 거 여기에 퍼센트 얘는 C는 문자 하나지만 S는 문자열. 그럼 여기에는 %S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D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name하고 age를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포맷 함수, 얘는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데, 포맷 함수가 따로 있고, 요거는 요게 점,
앞에 문자열이 있고 문자열 점 포맷 이거는 그 클래스로 되어 있는 함수에서 쓰는 방식이야.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설명할 거고 일단은 이렇게 점 3조 연산자라고 부르는데 요 문자열을 찾아가서 요런 형식으로 바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앞에 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이 포맷의 매개 변수는 뭐가 들어가? 그대로 여기에 있던 게 그대로 들어가지. 그래서 네임하고 에이지를 적어주면 되고 아 이것도 귀찮아. 더 좀 더 편하게 해줘. 해서 나온 게 앞에다가 F를 붙이면 얘는 중괄호는 그때부터 그냥 문자 중괄호가 아니야. 외부에 있는 변수야. 그래서 중괄호하고 name, 중괄호하고 age 이렇게 쓰면 세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네모를 채워서 해보는 게 실습이었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 수업 시간에 없었는데 요거 좀 추가했어. 우리 소수점 자리 천 단위 구별하고 뭐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이럴 때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길 때 나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ef 요거 지금 실수니까 당연히 %하고 F가 들어가지. 그런데 여기다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실수로 표현해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나오는 기능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천 단위 구분하는 거, 천 단위 구분하는 거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얘는 프라이스만 쓰는 건데 콜론하고 컴마를 넣어주면 이렇게 나온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런데 이 %에는 얘가 없어. 그래서 컴마를 구분하는 거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얘는 컴마로 구분하는 거 없어서 그냥 나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해서 나오고 얘도 컴마로 구분해서 나온다.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실행해보고 넘어가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라고 남겨둔 건데 이거 뭐 이제 보면 너무 쉽지? 이거 수행평가로 그냥 빵점을 나오지 않게 아주 쉬운 문제로 요런 유형의 문제도 하나 나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자. 요거를 스크래치로 바꿔서 얘랑 똑같다까지 밑에다 해놨으니까 요거 보면 모르는 사람 사실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중괄호, 괄호, 대괄호 요거 구분하라고 해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문제풀이 해서 여기까지 전체 수업했던 거 복습하면서 공부하기. 각자 공부해서 이제 파이썬 우리 앞으로 계속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목차에 보면 제일 먼저 요 프린트 그리고 input 그다음에 타입 함수 자료형 보기 위해서 타입 함수 있었고 int 있었고 스트링 함수 str 함수도 있었다. 그리고 문제풀이 좀 해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료형 우리가 출력할 때 변수에 있는 내용과 섞어서 출력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쓴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F 스트링 F 스트링만 알아도 우리 수행평가나 이런 데는 지장 없을 거니까 요런 게 있고 우리는 그냥 세 번째 거를 쓴다.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